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인성이 많은 사람들이 극성스러운 어머니에게 휘둘리면서 그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상담을 통해서 여러 상황을 접해본 바 있습니다. 보통 인다의 어머니들이 흔히 하는 패턴은 하나부터 10까지 본인 뜻대로 참견해야 하는데요. 자식의 나이가 30살 넘어 40살이 돼도 마냥 어린애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식은 그걸 잘 받아주고 시키는 대로 말도 잘 들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인성다자들의 대체적인 성향은 바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이 없이 두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오늘의 영상은 인성다자 또는 인성의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사주의 신이 제작하였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성다자란 원국에 인성의 요소가 많은 것을 말하는데요. 즉, 엄마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제약받고 받아들여야 할 요소가 많다는 것인데요. 세상의 모든 인성을 받아들이려고 애쓰기 때문에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를 옭아매고 내 안에 갇히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의 규칙과 세상의 흐름을 잊은 채 나만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허우적대면서 홀로 고군분투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갇힌 나는 누구보다도 외롭고 쓸쓸합니다. 어느 40대 학인 여성과 다과를 나누었는데요.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 간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것이 전형적인 인성다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의 여동생은 수년 전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외국에 살고 있는데요. 그 여동생과 엄마에 관한 얘기입니다. 엄마는 외국에 살고 있는 동생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요리 코치는 물론이고 입는 옷까지도 코디를 해주는 극성이라고 하는데요. 동생이 아프기라도 하면 먹는 약 코치는 물론이고 다른 곳은 괜찮느냐는 걱정에 꼬리를 물고요.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내용으로 릴레이를 이어갑니다. 가끔 동생의 메시지가 뜸하면 큰딸에게 전화해서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큰딸과 따로 연락하지는 않는지 등 극성스러움도 자주 있다고 합니다. 이 언니는 두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3살도 13살도 아닌 40이 다 돼가는 딸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끔 만드는 엄마가 더 큰 문제이지만 그걸 전부 받아주면서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딱지 하나 두드러기 하나 난 것까지도 모조리 보고하는 동생도 다 같은 성향인 듯하다고 푸념합니다. 물론 명리학적으로는 그 원인을 잘 알면서도 그럴 때마다 자꾸 사주하게 더욱 심취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사주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십성 중 어머니를 뜻하는 인성의 작용입니다. 물론 인성이 이런 작용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인이든 편인이든 인성은 혈육 중에서 오직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동생은 인성이 강한 사주팔자를 갖고 있는데요. 월일지가 모두 인성이고 시지마저도 인성의 성질을 더욱 강하게 해줍니다. 인성 발달과 과다의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인다녀의 명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주학에서 인성이 과다하면 팔자 안에 어머니만 있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당연히 내 속에 엄마가 너무 많은 마마걸, 마마보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게다가 인성 과다인 사람은 자식사랑이 끔찍한 어머니한테서 태어납니다. 아니, 이걸 자식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과한 참견이나 간섭,
내지는 집착일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인성다자의 어머니는 식상이 발달하거나 과다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전업주부라면 본인의 에너지가 모두 자식에게 쏠리는 타입입니다. 자식에 관한 일은 무엇이든지 다 알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직성이 풀리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인성다자들은 게으르거나 자기만 아는 성격으로 성장하기가 쉽고, 성인이 된 후에도 어린 아이처럼 굴면서 자연스레 습관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지하곤 합니다. 이 어머니 역시 식상이 과다한 타입인데요. 인성이 강한 동생은 어머니의 식상을 모두 수용하고 받아주는 편이라서 상호작용이 원활한 모녀관계를 이룹니다. 그런데 엄마와 동생의 상황을 이해하기 힘든 언니는 인성보다 식상과 재성의 세력이 강한 사주라서 다 받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마 입장에서야 당연히 인성이 강한 딸이 더 살가운 딸일 겁니다. 사주팔자의 개운법은 균형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다자일수록 어머니와 떨어져 독립심을 키우는 것이 좋지만, 현실에서는 엄마랑 밀접해서 살아가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봅니다. 대개 자녀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어머니 쪽에서 자녀가 떠나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서운하다며 성화를 하는 통에 물리적이나 정신적으로 독립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단호하게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자식을 망치는 어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모자멸자라고 부릅니다. 어머니의 과한 사랑이 자식을 망쳐 불길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유난히도 간섭이 많은 어머니로 인해서 자주 갈등을 빚고 스트레스를 받는 인성다자들을 만나는 건 새삼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 나이가 30이 훌쩍 넘었는데도 여행이 위험하다고 어머니가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여행 한번 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20살 이후 통금이 쭉 오후 7시여서 연애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다는 내담자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마흔을 바라보는 지금에는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 타박을 한다는데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성다자의 어머니 중 최악은 자녀의 학교나 직업, 직장뿐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자신이 기준대로 고르려 하는 총각 귀신 메이커 타입입니다. 이런 경우는 운 좋게 결혼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당연히 자녀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는 일말의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시어머니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사주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금일간의 토인성이 과다한 사주입니다. 토는 느려지게 하는 힘이 있는데요. 토가 많아지면 극단적으로 느려져서 멈춘 것처럼 계류된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금의 역할은 결단력, 과감함, 쿨하다로 표현되지만 토인성이 강해지면 그런 역할이 멈춰지게 되는데요. 즉 생각이 많아져서 행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금일간의 인성다자가 생각 때문에 병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토가 많으면 토다 금매, 땅 깊숙이 묻혀지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됩니다. 한번 태어나면 그곳에서 계속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운에서 목, 금이 들어올 때 이동이 가능한데요. 매금되었던 것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인성 과다를 극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 비겁이 와서 그 많은 인성을 흡수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간에게 다 갔던 인성이 나뉘게 됩니다. 두 번째, 식상을 봅니다. 인성이 강하다는 건 인풋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아웃풋을 늘리면 되겠네요. 즉 식상을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성으로 인성을 극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성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진 사주TV였습니다.